예, 국민의힘 내부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싸고 조금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 당원 투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앞서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은 좀 태도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 당내에서는 100% 당원으로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강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100% 당심을 하고 그 결선 투표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원들께서 우리 당을 가장 아끼고 우리 당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가장 헌신적으로 이끌고 또 우리 당을 잘 이끌 당 대표를 뽑는 게 뭐가 문제죠?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당원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오히려 당원들을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장제원 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당대표 적합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적합도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 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보고 또는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여론조사상에서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당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아랜서치도 뭐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빼버리고 당원으로 100% 가면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하나 확실한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근데요. 뭐 특정 주자가 되고 안 되고 유불리를 떠나서요. 여론조사 특히나 특정 정당의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 30% 여론조사에 30%건 몇 퍼센트건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 대표 뽑는데 운 좋으면 전화 한 통화 받으면은 그걸 하는데 예. 한번 이게 보자고요. 우리나라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평등 선거가 있는데 1인 1표고요. 당원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1표를 한 표를 행사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가요.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거 보통 뭐 여론조사 회사마다 한 1000샘플 정도 합니다. 그 운 좋아갖고 그 전화 한 통화 받잖아요. 그 사람이 행사하는 그 여론조사 응답 있잖아요. 그 당원 10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제대로 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당대표라든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를 거기다 끼워 넣는 나라 한 군데로 제대로 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에서 얼마 전에 그 보리스 존슨 그 총리가 사임을 하고 그 여성 총리 트러스 총리가 대처 총리 이후로 두 번째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되면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스 존슨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 보수당의 대표를 어떻게 뽑았는지 아십니까? 17만 명의 보수당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하고 뽑힌 겁니다. 17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80만 명, 100만 명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은 국민 여론을 당대표 선거에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시 이제 그때 한나라당 그거 때인가요?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고 18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그러니까 그게 편법으로 등장한 거예요. 2002년 그 이회창, 노무현, 정봉준 그 3자 구도에서 대선에서 이 노무현과 정봉준 두 주자가 단일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좀 편법으로 적용된 건데 이게 우리 그 정치권에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뿌리를 내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원 100%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트라우마, 이준석 후유증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수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100%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당원들 직접 만나보면 우리가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아하. 우리 스스로도 당대표를 뽑을 수 없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우가 된다면 누가 당원하겠냐 네. 이런 말씀도 많아요.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남기는 후유증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 7대3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제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과 지속적 갈등을 빚어왔죠. 정말 저 트라우마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100%로 제2의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건가요? 그래서 바꾸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 결정을 보고 저희 당원들의 반응을 음.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근데 의외였어요. 저는 당원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아, 당원 100%. 아까 저기 우리 메시지에서 예. 나왔지만 아니 내가 당비 내는 책임 당원인데 예. 왜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너무나 이 소속감을 갖고 예. 정당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누구를 선출하고 할 때 사실 이런 당심의 마음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원들이 굉장히 당의 어떤 지도부를 뽑거나 이런 데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동안 저희 당이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도부를 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커왔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소외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뭐 이준석 당대표를 겪고 나서 예. 조금 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좀 그런 당대표를 뽑고 싶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마음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예. 그 외에는 아니 이게 정상이지. 우리가 좀 우리 당 안에서 역할을 해야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원 100%로 룰이 변경되면은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일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가장 앞서가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유승민 전 의원의 그렇게 입이 독해졌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번 폭주는 윤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 감독하고 오더를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주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바뀐 룰로 해도 내가 1등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문제 의식과 철학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가기로 작심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유승민에게 그러니까 관심이 뭐 없으시고. 그 본인이 예.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유승민 전 의원에 예. 대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못 나올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 예. 여의도에서 과거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안 나왔으면 예.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정 교수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죠. 저요? 예. 유승민 의원이 결정할 일이죠. 관심 없으세요? 아니 국민의힘 얘기랑?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서 당원 당규를 예. 이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전당대 룰 자체를 예. 이제 바꾸는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이 사당이라면 사실 관심이 없어요. 개인 당이라면? 개인 당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사당이라든지 뭐 유승민 사당이라면 예. 문제를 제기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나 공당입니다. 공당.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 정당 정치의 상식, 원칙을 지금 예. 허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 운영의 근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당원 당규예요. 예.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소위 대표 선출 규칙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토론회 한 번도 안 하고 의원총회 한 번도 없이 무슨 동네 친목회도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100%.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본질은 이거지 않습니까? 제2의 이준석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당 만들어서 당대표 경선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제원 의원 정말 황당해요. 뭐가 문제냐고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8년 전에부터 시작돼 와서 2004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탄핵의 후폭풍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위기에 몰리니까 중도로 확장해야 되고 영남 고령층의 당원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 절박한 어떤 인식 속에서 국민 여론사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 18년의 역사를 폄훼하는 거죠.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또 저 팩트를 왜곡했기 때문에 제가 저쪽 분들 얘기하는 건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사실과 다르게 예. 토론회 한 번 안 하고 뭐 했다는데 선수별 다 모임을 가져갖고 의견 수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발 좀 발언은 자유지만 기본적인 팩트 예. 체크는 해가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고 잠깐 조금만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예. 당원 당규는 그거를 함부로 뭐 특정 개인이 함부로 멋대로 고친다 하면 그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 또 절차상에 하자나 흠결이 있으면 지난번처럼 뭐 가처분 신청 내면 또 그 법원에서 그게 인용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잘 지키고 있다. 그렇죠. 예. 아니 당원 당규 개정하고 그 전당대회 룰 같이 그렇게 굉장히 당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중요한 안을 선수별로 그 모여서 얘기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신재호 의원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의총 한 번 없이 당내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또 전당대회 때는 임박해서 후보자 간의 룰 미팅하는 겁니다. 논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 하나도 없이 2004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예. 중도와 민심 얻으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그랬던 거를 이렇게 갑자기 속전속결로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당원 100%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 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뭐 민주당이 뭐 크게 예. 상관은 있겠습니까마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는 모습이어야 좋은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목표, 예. 뭐 정권 재창출 또 하겠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하려는 건 목표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해가지고 민심을 또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 걱정해 주셨는지 참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니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 부정. 18년간 해왔던 아니, 룰을 그게 이렇게 아니에요. 바뀌는 건 자기 잘못된- 부정이죠. 잘못된 관행을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게끔 예. 그동안 2002년 그 대선 후보 단일화 때부터 그 시작돼서 잘못 그 정착돼 왔던 그거를 바로 잡자 그런 취지고요. 선진국 그 얘기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그 1등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이제 핑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지만 이제 또 다른 아이템들도 저희들 다뤄야 돼서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싸움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것이죠. 예, 예, 예.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는 건가? 이런 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앞서가요. 근데 윤심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안 가 있나요? 아니 장제원 의원이 우선 윤심의 대변자 맞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다른 또 예. 친윤계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을 자기들의 리더 내지는 윤 대통령과의 중간 연락자로 인정을 하나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 메신저가 아닐 수도 있다. 장제원 윤심의 의원의 메신저가 대표성이 예. 얼마나 있느냐 이거고 저는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의 주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이 맞는 뭐 거죠. 둘 중에 하나. 예. 뭐.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이 맞다. 왜냐하면 당원만 뽑는 거. 전 맞다고 봐요. 아니 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들 당원 바꾸는 거 맞죠. 그렇게 가면 돼요. 다만 그게 그동안에 어려워졌을 때의 경험칙상 보완을 해왔던 그런 방향에 역행하는 거다라는 지적에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지금 대통령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간 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활동했나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계속 뜻을 같이 하면서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예. 대통령 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딱 하나만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이 역선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숨기거나 아니면 또 표출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선택이 돼서 그 여론조사에 그분의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를테면 역선택의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도입해서 쓰고 있는 미국에서도 역선택이 반영이 됐다는 걸 입증한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실증적인 조사는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는 않다.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메신저인지 여부는 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김장연대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을 좀 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원희룡, 뭐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각에 있는 장관들까지도 전당대회에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